군에서는 매년 봄이면 신학기를 앞두고 충정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반복되고 있었다. 처음엔 학내 문제로 시작된 학생들의 시위가 점차 사회 문제, 정치 문제로 확산되면서 가두 시위로 번지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었다. 시위가 폭력화되어 경찰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에는 마지막으로 군이 나서서 수습해야 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계엄령이 아니더라도 위수령을 펴서 군이 대학에 진주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군으로서는 매년 빚어지는 소요 사태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했고 그것이 곧 충정계획이며 이를 위한 훈련이 충정훈련이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1980년 2월 18일 정군에 충정훈련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3월 4일 수도권 충정부대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서울지역 충정훈련은 수도경비사령관이 소요진압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 주변의 충정부대들로 하여금 자체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충정훈련은 연간 계획에 들어있는 통상적인 훈련으로 1980년 초 당시 비상계엄령 선포로 갑자기 실시한 것이 아니다. 더더구나 3개월 후에 5.17 조치로 군을 시위 진압에 투입한다는 계획하에 사전준비 조치로 취한 것이 아니다. 충정훈련 실시를 지시하던 즈음의 시국 상황에 대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인식은 이랬다. 79년 후반기부터 하강 곡선을 긋기 시작한 우리나라 경제는 80년 초에 이르러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채산성이 악화된 수출업체들은 조업을 단축하거나 휴폐업 상태가 속출되어 실업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실업자들이 나와서 학생 데모에 가담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국가는 파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가안보와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이 이상 학생 시위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계엄사령부는 3월 7일 주요 대학 학생처장 회의를 열어서 학원 소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고 3월 27일에는 전국 산별 노조위원장들을 육군본부에 초청해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는 만큼 과도한 노사 분규를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4월 14일과 15일에는 계엄사 참모들과 각 대학의 학군단장 등이 참석한 학원대책회의를 잇따라 소집해서 학원 소유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매년 4.19를 전후하여 학생 시위가 격화되어 왔지만 1980년에는 병영집체훈련 문제가 투쟁 이슈로 등장하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학장실 점거, 기물 파괴, 화형식, 교수 폭행 등 과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각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학생 시위가 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규하 대통령이 나를 공석 중인 중앙정보부장 자리에 임명한 것은 4월 14일이었다. 11.6 사건 나흘 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역 장성인 이희성 육군 참모차장을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했다. 12.12 이후 이희성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되자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시절 중앙정보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긴급조치 같은 통제수단을 통해 정권을 장기간 유지해야 했던 상황에서 중앙정보부는 온갖 악역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그런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던 기관의 책임자가 대통령을 시해했으니 그 어느 국민도 중앙정보부를 좋게 볼 리가 없었다. 사람들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던 유신체제가 어떤 식으로든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갖고 있긴 했었다. 유신체제에 대한 크고 작은 공격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그 마지막 결정적 일격을 바로 그 유신체제를 떠받치고 있던 한 축인 중앙정보부장이 감행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박 대통령 씨의 사건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그의 신복들에 의해 일어났으므로 김재규의 주변, 즉 중앙정보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피했었다. 수사관이 아니더라도 그 엄청난 사건 뒤에는
분명 엄청난 배경과 곡절이 방대한 추종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직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돼 있었고 그런 상황 아래서 정보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는 국내외 정보 수집, 국가보안 업무,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수사 및 정보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12.6 이후 국내외 정세는 그야말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극도의 위기였다. 학원 시위, 노사분규 같은 국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북한은 우리 내부의 혼란과 과도정부 초기의 불안전성을 틈타 각종 도발 책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최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정비 쇄신해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하신 일들에 관해 어느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일이 없다. 나를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겸직 발령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분의 생각 그리고 그 당시 최 대통령이 하신 일들에 관해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최강수 비서실장이 검찰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자세히 진술한 기록이 있다. 중앙정보부는 12.6 사건에서 그 기관의 장인 김재규와 그를 추종하는 정보부 직원들이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의 범인으로 밝혀지고 정보부 기관 자체와 중정간부의 대부분이 일단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됨으로써 그 기능이 마비되었고 직원의 사기도 극도로 저하되고 그 법적 기능인 국내외 정보 수집, 국가보안 업무, 국가안보에 관련된 범죄 수사 및 정보 업무의 조정 감독 등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음. 대통령께서는 당시의 한반도를 위요한 안보 정세의 변화, 국내적으로 가중되는 일부 사회적 혼란,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동향 등과 남북 총리회담 제의 등의 정치 공세 등에 비추어 정보부 본래의 기능, 특히 국가안보, 대북한 및 해외 정보 수집 기능 등의 정상화 중요성이 가중되는 실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보부의 김재규 체제하에서 발생하였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기구와 인원을 정비, 재건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음.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김재규 밑에 차석이었던 윤일균 제1차장으로 하여금 정보부의 기구와 인원을 정비하고 그 본래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생각하시고 윤 차장을 부장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으나 아직 12.6 시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속한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또 외부에서 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셨으나 비상계엄 하에서는 보안, 정보, 수사 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합동수사본부의 통제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 임시적 조치로 이미 중정을 통제하고 있는 합수본부장을 겸직해 하여 그 책임하에 정보부를 정비 재건하고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대통령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자신이 정보부장을 겸직하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심. 대통령께서는 4월 초 윤일균 중정부장 직무대리를 직접 부르셔서 조속한 기구 및 인원의 정비, 재건과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당부하셨으나 그 후 윤 부장 직무대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김재규 밑에서 차장을 해왔던 제약 여건 등으로 기구 및 인원의 정비나 기능 회복이 기대한 만큼 진척이 되지 않아 4월 14일 합수본부장의 정보부장 서리 겸임 발령을 결정하시게 되셨음. 대통령께서 합수본부장을 정보부장 서리로 발령한 것은 12.6 직후 이희성 당시 참모차장을 현역으로 서리에 임명하셨던 전례도 있어 어디까지나 중앙정보부의 기구와 기능을 조속히 재건,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으며 정보부 기구와 인원의 정비가 끝나고 기능이 정상화되는 대로 겸직을 해소하고 전임 책임자를 임명하실 생각을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정부 서열상 국무위원인 각부 장관의 다음에 위치하였으며
국무회의에 정례 참석자가 아니었음. 한편 중앙정보부가 평시에는 국내의 모든 보안, 정보, 수사 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비상계엄하에서는 합수부의 조정 통제를 받는 위치에 있었음. 대통령께서는 전두환 사령관을 중정부장 서리에 임명하시면서 그 주된 임무가 정보부의 김재규 체제하에서 발생하였던 문제들을 조속히 정리하고 조직과 인원을 정비, 재건하여 그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분명히 지시하셨던 것이며 당시 임명의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이를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지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됨. 대통령께서는 중앙정보부장의 임명 문제에 관하여 신현학 국무총리로부터 의견을 들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심. 신현학 총리는 5.18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나의 중앙정보부장 겸직을 반대했고 그래서 내가 신 총리를 찾아가 설득하려 했다는 증언을 했는데 아마도 신 총리가 뭔가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 인용한 최강수 비서실장의 증언을 보면 최 대통령께서는 나의 중앙정보부장 겸직 문제와 관련해 신 총리의 의견을 듣거나 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신 총리가 나의 중앙정보부장 겸직에 대해 최 대통령과는 생각이 달랐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신 총리를 찾아가 부탁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다. 내가 최 대통령한테서 중앙정보부장 임명장을 받은 것이 4월 14일이다. 그런데 신 총리는 4월 10일자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회견에서 학원 소유가 일어난 때를 제외하고는 군으로부터 전화도 받은 바 없고 군이 총리실을 찾아온 바도 없고 접촉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신 총리의 말대로라면 내가 4월 10일 이전에는 신 총리를 찾아간 일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임명장을 받은 14일이 월요일이니까 주말을 낀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최 대통령이 신 총리에게 나를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신 총리의 의견을 묻고 신 총리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내가 신 총리를 찾아가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도와달라고 한 일들이 모두 그 3일 동안에 긴박하게 진행되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4개월을 공석으로 두고 있던 중앙정보부장을 임명하는 일이 무슨 그리 화급한 일이라고 그처럼 서둘러 전격적인 인사를 했겠는가. 중앙정보부장이란 자리는 대통령직 속의 핵심 권력기관이고 국무총리나 내각과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다. 박 대통령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총리가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인사를 놓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밝혔다거나 하는 일은 들은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이 국무총리와 가까이 지내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고 당사자들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 집권 18년간 여러 사람들이 총리와 중앙정보부장을 거쳐갔지만 박 대통령의 그러한 심기를 잘 알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냈던 것이다. 그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내가 총리에게 중앙정보부장 인사 문제에 관해 얘기를 하러 갔다는 것은 뭔가 사실을 착각해서 하는 말일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관한 문제를 놓고 보안사령관이 총리를 찾아가서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내가 최 대통령한테서 겸직하라는 말씀을 듣고 신 총리에게 인사하러 갔던 일을 신 총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신현학 총리도 4월 24일 총리공관에서의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합수본부장의 중정부장 겸직 발령이 국민들에게 쇼크로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군 통수권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내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쇼크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정보부가 안보 문제와 남북대화 그리고 국제적인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잘 알 것이다. 11.6이 일어난 곳이 바로 그 정보부였다. 이래서 국민들의 비난과 의혹이 집중되었고 그 뒤엔 정보부가 위축, 사기가 떨어졌고 또 해이해졌다. 11.6 직후
김재규를 체포하자마자 다른 사람으로 자리를 메우고 기능을 되살리기로 했다면 국민들이 납득했을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북관계, 국제관계 등으로 정보부의 중요성이 더해가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 12.6 후 정보부가 그런 상태여서 보안사에서 그 일까지 관리해왔다. 그런데 새로 딴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정보부 기능을 되살리는 이보다 현실을 인정해서 보안사령관이 바로잡고 기능을 정상화해야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른 적합한 사람이 있느냐? 라고 대답하였다. 중앙정보부장 겸직과 관련해서 나돌았던 또 한 가지 억측은 내가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는 욕심에서 겸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평상시라면 보안사령관보다 중앙정보부장이 훨씬 더 권력이 세고 영향력이 크다는 말이 맞다. 그러나 당시에는 비상계엄령하였고 그 상황에서는 합동수사본부장이 중앙정보부장의 정보수사 업무를 지휘 통제하게 돼 있는데 새삼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내가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게 된 것은 내가 그 자리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들었다. 비상계엄령하에서 합수본부장이 중앙정보부를 조정 통제하게 되어 있었지만 만약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나 야심 있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장으로 오게 되면 합수부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합수본부장의 권한과 업무가 매우 강력하고 중요하지만 당시 법률상으로는 중앙정보부장의 직위가 더 높았다. 그래서 두 기관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지 않겠는가. 최 대통령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실제로 중앙정보부를 업무상 조정 통제하고 있는 내가 겸직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것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최 대통령은 정보부장 서리 임명장을 주면서 김재규 체제 아래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한편 조직과 인원을 정비하고 재건해서 정보부 기능을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보부의 개혁이 완료되고 업무를 정상화시키는 그 지점까지가 내 임무였다. 그 임무가 완료되면 나는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후 나는 정보부장 겸직 목표였던 중앙정보부 개혁 작업을 서둘러 추진했고 그 결과 업무 기능이 정상화되자 5월 29일 최 대통령께 중앙정보부 개편안을 보고드린 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일 정보부장 서리직에 사표를 제출했다. 4월 14일에 임명되어 6월 2일 사표를 제출했으니 겨우 한 달 반 정도의 겸직이었다.